진짜 요즘 너무 핫해요. 네. 그리고 리치걸스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부님도 이제 심장을 아주 그냥 들었다 놨다 했어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15년 만에 원전 수출 쾌거로 최근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또 이번에 뭐 수주를 성공했다, 체코 원전 수주를 성공했다 이런 기사들로 굉장히 핫했어요. 근데 또 그때 들어갔다가 조금 그죠. 물린 분들도 아마 이제 그거 네. 소식을 이제 새벽에 접하시고 그렇죠. 아, 나 이거 들어가야지. 이제 올라가니까 처음 딱 시작하고는 쭉 올라가니까 거기서 들어가셨다가 물리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인 맞아요. 게 뭐 한전기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 뭐 한전산업, 한전산업은 그나마 이제 좀 덜 내려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죠. 에너토크, 서전기전, 네. 뭐 우진엔텍 등등등 지금 우리 기술도 많이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 많이 들려요. G2파워 등등등 많은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겁니다. 물론 이제 그 목요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 보도를 공시를 한번 네.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공시냐면 그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그에서 이게 우선 협상자인데 네. 우선 협상자 선정에 된 건데 이걸 마치 완전 수주가 된 것처럼 그래서 우선 협상자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게 한수원이 선정이 된 거지 두산 네. 에너빌리티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팀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제 같이 하는 건 맞는데 네. 맞는데 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회사가 직접 이게 된 건 따로 이게 뭔가가 누군가는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한수원은 한수원대로 되고 두산 된 이게 아니다. 거기다 계약한 게 아니라 한수원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그 외의 업체들이 네.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 그래서 전체 매출에 한전그룹이 갖고 갈 게 한 10에서 15% 정도 매출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기자재나 이쪽이 약 20%, 25% 정도 갖고 가고 또 나머지에서 건설이나 뭐 이런 쪽들에서 한 20, 30% 갖고 가고 이런 식으로 나눠 갖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정 어떤 부분들 풍문에 대한 그 공시가 나오면서 더 눌려버리는 와 이거 뭐야 미확인, 취소인가? 잘못된 건가? 이런 큰일 난 건가? 네네 그런 것도 약간 있었고요. 네.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거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 옛날에 15년 전이면 15년 전에 그때 원전이 수주했을 때가 2009년도고요. 네. 2009년도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갔어요. 투산중공업이었던 시절 두산에너빌리티가 네. 점상 갖고 다음 날까지 가고 더 올라갔다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더 작은 기업들이었다면 그냥 날라갔어요. 그냥 아예 이때죠. 이때 그냥 점상 하면서 날라갔었습니다. 아하.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가 안 돼? 네. 그죠? 수주하고 이렇게 그때 날라갔어요. 자, 지금은요. 우선 협상자예요. 그러니까 내년 3월에 본 계약을 해야 돼요. 네. 거기까지 됐을 때가 완전 확정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날아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때는 원전 6기였어요. 이번에는 2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추가가 2기가 될 수도 있어. 네. 이제 이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정말 자 여러분들 체코 이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요. 뭐 수주가 될지 안 될지는 그때 돼봐야 되겠지만 기대감 때문이라도 무조건 그때까지는 간다. 근데 정말 그때까지 해서 갔죠. 네. 기대감까지 해서 어떻게든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신고가까지 났어요. 52주 신고가. 그리고 수주 소식이 나오고 이제 18일날 이렇게 고점을 더 높여서 올라갔었던 건데 네. 많았죠 사실 이런 얘기 한 사람이.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이미 많이 들고 있고 원전주의 개미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래서 무겁게 움직이는 바람에 18일날 목요일날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개인 물량이 또 추가로 들어왔을 거다. 실질적으로 그 외국인이나 기관, 투신 이런 쪽에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날 매도를 많이 했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죽냐? 아니에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네. 왜냐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이슈이고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시간이 지나서 확정되고 이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유럽에 진출하게 됐으니 이제 뭐 덴마크를 비롯해서 그렇죠.
터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였지?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까지도 우리가 더 넘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살릴 수 있어서 요건 보는 게 맞는데 네. 당장은 제가 보기엔 개미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 많이 그들을 들어서. 털어내야 네. 되는 작업을 해야 할 수 있어서 약간 괴로운 시간을 조금 보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롤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밑으로 내려서 털어서 하고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개미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시장에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만 처음 당하신 분들이나 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네. 분들 이거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걱정이 엄청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면 이거 털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세력이 개미를 터는 방법 세 가지. 세 가지 알려주세요. 첫 번째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내가 개미를 많이 그렇지. 팔고. 아니? 그러니까 네. 주가가 주가가 빡 급락시켜. 네, 급락을 시켜. 그죠? 급락시키면 네. 급락을 시키면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서 팔겠죠. 그렇죠. 근데 안 파는 사람도 있어. 끝까지. 그런 사람들은 공포의 마음은 자포자기하고 막 그런 마음인데 살짝 들어 올려줘요. 그럼 또 팔아요. 살짝 들어 올리다가 미는 척하면 팔아요. 아하. 이게 여러분들 우울증 환자가요. 우울증이 가장 심각할 때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자살을 할 의욕조차도 없어. 엄청 바닥을 찍고 네. 살짝 회복해서 좋아지다가 다시 나빠지려고 할 때 그때가 사고가 많이 난대요. 주가도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다가 요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었다가 살짝 들어 올려주면 팔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밀어버린다. 두 번째 살짝 올려줘서 흔든다. 세 번째 갑자기 시간을 끈다. 어머. 시간을 더럽게 끌면 그 사이에 비만 치료제 날아가는데 뭐 방산주 날아가는데 저기로 시간 저로 에이씨 가야지 딱 그러면 그때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팔고 나면 날아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하. 그래서 원전이 아마 그 짓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생을 하셔야 될 수는 있어요. 워낙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진짜 우리 그 지지난주에 유현님이 업사부님 저 두산 에너빌티 샀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들고 있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현님도 수익 좀 먹었겠구나. 근데 다 못 팔았대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연하님이 와서 방산 또 얘기를 그렇게 했죠. 오늘 방산 봐야 돼요. 방산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저도 사야겠네요. 이렇게 눈빛이 반짝반짝해서 가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샀나 봐요. 네. 수익이 났나 봐. 어머. 어쨌든 뭐 그랬는데 저도 이거를 다 못 팔았어요. 하하. 막 방송을 실시간으로 장중에 하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은 막 이제 이것저것 챙기는 게 있다 보니까 10% 네. 팔아놓고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다시 봤더니 쭉 내려가. 이거 뭐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방향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네네. 이대로 쭉 급등해야 되는데 뭐야? 그래서 저도 지금 물량을 그 일부 팔고 일부는 아직 들고 있고 그러면 팔아놨던 물량요 밑에 잡을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어디까지 갈지 봐야 되겠지만 뭐 60선이랄지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 한전 산업 좋죠. 힘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힘 좋게 힘을 썼던 한전 기술도 28%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그날 상한가를 갔거나 상한가 근처까지 가봤던 종목들 중심으로 그런 종목이 좀 괜찮지 않을까 건드려야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일단 좀 계속해서 가지고 가보는. 일단 저는 갖고 가려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개미 물량 많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면 내년 3월까지 해서 천천히 아주 그냥 지루하게 하면서도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되려 다른 지역에 또 기대감이 또 살아날 수도 있죠. 네. 그럼 혹시 좀 눌렸을 때 좀 이렇게 다시 더 사볼까? 이런 전략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려고요. 그러려고요. 더 사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까지 합니다. 생각까지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은 일단은 아직 기대감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또 밀리면 재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죽은 테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하면 그러니까 보통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뉴스 확정이라서 이렇게 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고 그 말도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난 물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손절 쳐요? 아니, 손절까지는 굳이 짓지 말고 차라리 터닝의 자리를 기다리는 게 네.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제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띵동 자리가 있어서 띵동, 요 빨간 선이 오면 띵동 하거든요. 네. 따로 시스템이. 그래서 만약에 뭐 서전 기전이 됐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됐던 한전 기술이 됐던 띵동 하면 그때 살려고 띵동 자리요?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반도체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왜냐면 반도체주 요즘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전면 손본다 뭐 이런 주장도 했고요. 네. 또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아주 그냥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또 트럼프가 대만을 향해서 방위비 분담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지적을 했었어요.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반도체 섹터가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AI 산업이 지금 열풍이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절대 꺼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AI라는 산업이. 그럼 이 반도체 지금 조정을 기회를 한번 삼아봐도 좋을까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이제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왔다. 그래서 좀 뭐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명하신 분들, 이제 기관을 좀 크게 운영해보 경험이 있던 혹은 아직도 그 기관에 속해 계시는 분들의 주장은 엔비디아는 이제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라 샀다 팔았다 롤링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왜냐면 할 거 다 했다 이거죠. 실적도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네. 다음 실적이 과연 지금의 성장성, 성장률이 그만큼 따라갈 수 있겠냐? 그건 아닐 거야.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액면 분할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조금은 왔다 갔다 할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때마침 그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주식의 움직임이랄지 경제적인 어떤 흐름이나 돈의 흐름들을 잘 아는 사람이겠죠. 아마도 이렇게 본인이 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때려가지고 최대한 빠지면 오히려 그쪽 세력에서 또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그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기관? 그 요소가 그러니까 경제적 요소. 경제적 그래서 뭐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돈을 푼다 뭐 거둔다, 뭐 경제 성장률이 이렇다 저렇다, 고용이 어떻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경제적 요소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 요소인데 지금 트럼프가 대표적이죠.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인 시절은요 기술적 분석이 안 맞아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4년 동안 기술적 분석이 안 맞아. 그냥 이 사람이 트위터나 이런 데다가 말 한마디 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마음 멋대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심했던 시기였고 그게 다시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니어도 계속 갈 수 있는 건 마지막 세 번째 기술 발전. 과학 기술 발전. 그러면 AI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술 발전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갈 수 있는 영역인데, 그동안 어찌 됐건 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고 뭐 대만의 주가, 나스닥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사실 이게 지금 수청 주가가 안 돼서 왜 키움증권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이거 지금 액면 분할했으니까 요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붙여갖고 이거를 올려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요거 와서 여기서 또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와, 이게 도대체 몇 배가 올라간 겁니까? 몇 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M7 종목들이 대부분 다 M7뿐만 아니죠. 정말 그 외의 기술주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리는 부분들은 있어. 다만 우리가 지난 일까요? 연하님 오셨을 때 제가 엔비디아는요 요 고점 140달러 대비 15% 빠지면 사면 돼요. 그래서 진짜 이때 15% 빠졌어요. 119달러였는데 118달러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올랐죠. 15%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빠지면 이제 또 물어봤어. 연하님이 지난주 오셔갖고 맞아요, 그래갖고 그때 올랐어요. 그러더니 그럼 이번에도 또 15% 빠지면 사면 되나요? 아니요, 이번에는 15%보단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여줬던 자료가 요건데, 그때 보여드렸던 자료가 요건데, 그래서 140 요 일대 119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사면 된다 했던 거고요. 네네. 그럼 보면은 엔비디아가 많이 흔들릴 때는 26%까지. 아,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26%까지 빠지면 104달러네요. 104. 109 아니면 104. 22% 빠지면 109. 네. 예, 26% 빠지면 104. 네. 그래서 109에서 104까지 빠지면 슬슬 들어가서 조금 사면 되지 않을까. 아, 네. 정도 생각되고요. 포기하면 안 되는 종목인 건 맞다. 다만 얘도 이제 너무 오르기만 해서 네. 좀 이제 깔딱고개. 산에 올라가다 보면 깔딱깔딱 거리다 해서 깔딱고개. 아, 이제 힘들죠. 네. 거기서 잠깐 쉬어주는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해야지. AI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최첨단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네. 운용을 잘 못하면 망해. 러시아 보세요. 어떻게 그렇죠. 저렇게 개판으로 전쟁할 수 있는지. 전 세계 군사력 2위라고 해놓고 그러니까요. 개판이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됐던 거죠. 잡아냈을 수도 있지만 운용이 제대로 안 됐어. 우리나라도 개판인 것 중에 하나는 보급을 과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보급 시스템이 제대로 지금 안 돼 있다. 그런 평가를 받아요. 네네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전쟁을 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드론을 여러분 한강에 현대차 그룹이나 이런 기업들이 드론 쇼를 하죠. 네. 그럼 수백 대의 드론이 막 그림도 그려주고 뭐 꽃도 나오고 I love you 나오고 막 그거를 어떻게 해요? 프로그래밍해서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이렇게 손을 하는 게 아니죠. 전쟁을. 그러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게 뭐예요? 또 드론이라고 하는 이게 엄청난 무기가 되는구나. 근데 가격이 싸. 맞아요. 그러면 항공모함이 뭐 2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하는 항공모함인데 이거를 부실 수 있는 무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100만 원짜리 드론을 그냥 한 100억 드리면 100억을 드리면 100만 원이니까 몇 대입니까? 아무튼 10,000대 정도? 만약에 동시에 그 항공모함에 자폭을 한다. 자폭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 항공모함이 침몰하진 않겠지만 그 갑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활주로죠. 활주로니까 항공기가 못 가면 이건 항공모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아마도 거의 유일한 그 무기일 거야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한 대가 얼마고 전투기 한 대가 몇백억인데 그게 아니라 드론이 드론 한 10,000대 뭐 1,000대를 한꺼번에 동시에 출격해서 빡 그러니까 거기까지 근처까지 가서 빡 뿌려주면 동시에 달려들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무기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이 하마스가 쏘는 몇백만 원짜리 미사일을 맞추기 위해서 몇 천만 원짜리 7,8천만 원짜리 미사일을 쏴서 맞춰야 돼요. 훨씬 비싼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싼 게 뭐냐. 그래서 아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레이저를 개발했어요. 고출력의 전기가 레이저를 쫙 쏴가지고 걔를 한 1초 2초 쏘이면 터져. 근데 이 가격이 2,000원. 한 발 쏘는데 2,000원. 어머. 그럼 2,000원. 이걸 쓰죠. 그렇게. 근데 레이저 기기가 아직 비싸요. 그렇구나.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쓰는데 이번에 그 새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레이저 그 기계는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북한에서도 충분히 지금 오물풍선이다 뭐다 이미 얘네들이 항적을 계산을 하려고 아마 그런 짓들을 하고 무인 항공기도 몇 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비를 해야 돼.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옛날부터 레이저 무기가 많이 개발이 돼 있었어요.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그렇구나. 지금도 뭐 그 철없는 남편을 보는 와이프에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요. 우리나라는 레이저가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었네요. 아무튼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앞서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시 방산이 왔지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다시 IT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흔들리죠. 많이 흔들리고
더 흔들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요것도 여러분 차트 공부해 보신 분들 이게 뭐예요? 무덤 비석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석변형이죠. 이브닝 스타. 네. 여기 갭 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큰 그 흐름이 바뀌는, 여기도 한번 있었고 큰 흐름이 바뀌는 것들이 나오는 부분들이고, 추세는 일단 당분간은 꺾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에서 네. 이제 횡보하거나 아니면 하락이 조금 나올 수 네. 있는 정도로 이제 둘 중에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지지받을 테스트 자리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이 깨지면 아마 들어올리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네. 그때 잠깐 볼 거고, 그 다음에 20만 원이 깨지면 그 다음 19만 원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19만 원이 깨질 수도 있지만 19만 원이 깨지는 상황이라면 그때부터는 또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HBM이라고 해서 엔비디아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등등등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지금 이것도 리치걸 세월이 연안님이 CXL 알아보기 요거에서 삼성전자는 HBM이 아니어도 CXL로 인해서 갈 수 있어.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것을 시설 확대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그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다라고 알려드렸죠, 여러분. 네오셈하고 엑시콘이었어요. 그래서 네오셈이 이틀 연속 지금 상승세를 합니다. 많이 안 빠지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먼저 작은 종목이 먼저 움직여 주잖아요. 네오셈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엑시콘도 어제, 오늘은 조금 했지만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CXL이 틈새를 노려서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나올 수도 있어. 다만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히 반도체로만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한국 시장에 대한 대표 주식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비중 축소 판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조금 밀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CX에 관련된 다른 장비주들이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정도로 보여집니다. 하이닉스도 그런 입장에서는 얘도 한번 20만 원을 혹시라도 20만 원이 깨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 번 정도는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롤링 구간이다. 가만히 갖고 있으면 수익 주는 게 아니라 샀다 팔았다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그러나 이건 분명히 극복 가능할 거다. 시간은 좀 걸릴 테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새 다시 한번 우상향을 만들어주든,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뭐 관세 매기고 뭐 했어. 그럼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저는 간다고 봐요. 지금 2차 전지 가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자로서 하다 보니까 테슬라 좋아.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때 2차 전지는 그래도 선방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유가 될 거고. 그리고 2023년 제일 많이 팔린 차가 모델 Y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모델 Y예요. 전기차예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을 엄청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물론 그 트럼프는 전기차 이거 갑자기 속보 나왔을 거예요. 금요일날 전기차 의무 판매 이거 없애겠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통적 그 자동차 산업을 또 이렇게 띄워주기 위한 어떤 부분들, 원래 친환경 쪽은 아니니까 갑자기 속보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방송하기 얼마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뭔 얘기가 여기까지 하냐? 하이닉스 어쨌든 롤링하는 부분들로 가야 되고, 기술을 어찌할 수 없어. 2차 전지가 또 하나는 그 전부터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2차 전지가 최악이야 얘기가 계속 있었어. 그래서 이미 반영하면서 빠졌다. 이미 반영하면서 빠졌다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확고히 되면서 한 번 더 밀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와. 이제 올라가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되면 악재야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렇죠. 다 아니까 악재가 아닌 거죠. 이제.
그렇네요. 그래서 트럼프 그렇게 이미 해서 다 반영이 됐으니 한번 밀어버리면 그게 찐 바닥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기 전에는 어쩔 줄 모르니까 계속 불확실성 때문에 밀려요. 네. 주가가 그래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해요. 근데 그것이 불확실성이 오히려 야 트럼프 대통령 아이씨 됐다. 그래 뭐 보조금 없어져? 알았어. 우리는 그렇게 알아서 대응해야겠다. 기업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ESS 시장이 커지고 아까 테슬라 이 부분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있어서 2차 전지를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다음 주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최근 XR 기기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게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핵심으로 볼 거는 비만 치료제, 2차 전지, 2차 전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약간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아마도 그 메타버스와 XR 기기 정도는 이제 테마성으로 한 번씩 봐줘야 되고요. 그 AI 관련주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은 섹터는 AI 중에서도 의료 AI. 그 JLK가 지금 상한가 갔다가 눌렀다가 오늘 또 상승하고요. 금요일날 뷰노 뭐 이런 것들 미리 슬슬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딥노이드 이제 이런 것들은 아직 덜 올랐지만 루닛이나 이런 건 그래서 이쪽이 뷰노랑 JLK 두 종목 정도에서 한 번 정도 볼만한 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정도 생각하면 어떨까 싶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또 악재인 섹터가 친환경 에너지 맞아요.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태양광 풍력이 밀렸다가 금요일날 올라요. 하하.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약간 비슷한 생각할까? 비슷한 방향이네요. 다 악재였어. 불확실성 이제 해소. 아유 그래.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 SDN, 그다음에 현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풍력으로는 CS윈드, 많이 올랐죠. SK 오션 플랜트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 어려울 겁니다. 많이 못 가요, 여러분. 많이 못 가고 또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은 엄청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왔다 갔다 바닥 따지기를 조금은 더 해줘야 될 수 있어를 감안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다음 주에 저희 2차 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볼게요. 비만 치료제, 메타버스, XR 기기, 의료 AI 중에서도 또 뷰노나 JLK, JLK 이렇게 좀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주셨고 종목들 다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에도 성투하셔서 저희 리치걸스와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